안녕하십니까. 2021년 아시아투데이 금융정권 잡페스티벌 증권사 분야 채용설명회 진행을 맡은 슈페리어 뱅커스의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그동안 과거 5년 동안 정부의 제1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금까지 유수의 대학,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에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굴지의 증권사 두 곳에서 인사부 담당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한금명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래셋증권의 유찬 수석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두 분이 각각 한 부장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NH투자증권 인사부의 한금명 부장입니다. 저는 2003년 입사해서 신사업 전략, 이비스 추진, WM 영업기획, PB센터에서 근무를 하였고 작년부터 해서 인사부에 와서 채용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찬 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셋증권 인사팀의 유찬 수석 매니저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인사팀에서 채용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인재개발팀에서 신입사원 교육 관련된 업무도 맡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NH투자증권은 지원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증권사로 손꼽히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대한 강점 또는 어떤 특장점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당사는 자본시장의 대표 플랫폼 플레이어로서 개인 고객부터 기관 고객까지 가장 최적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증권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사용 편의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모바일 증권 앱 나무 앱에서부터 IPO 등 자금 조달 등 기관 투자가들에게 자금 조달 역할을 해주는 역할까지 자타공인 최고의 IB 하우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IB, 리테일, 운용, 홀세일 등 안정적이고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증권회사입니다. 네. 미래셋증권은 우리나라 자본 1위 증권사로서 업계 1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미래셋증권에 대한 어떤 장점 아니면 소개할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미래셋증권은 업계 1위의 자기 자본을 보유한 초대형 투자은행으로서 고객과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성장 산업과 기업에 모금 자본을 투자하고 국내에 편중된 자산을 글로벌로 분산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강점은 국내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기 자본 규모를 활용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 투자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소개 잘 들었고 많은 지원자분들이 특히 미래셋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을 준비하실 때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NH투자증권의 한 부장님, 네. 최근 증권사들의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도 역대급이고 그러면 채용 규모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올해 NH투자증권의 어떤 채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달라진 IPO 제도하고 역대급 화랑 장세로 인해서 관련 인력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좀 크게 늘려서 올해 예상 채용 규모는 약 7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래셋증권은 올해 어떤 채용 계획에 변화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 몇 년 동안 IT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래셋증권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 전 부문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되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디지털 인재 그리고 비대면 채널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실제로 IT 디지털 중심으로 채용을 좀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금융권의 화두가 이제 DT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 포메이션의 전환, 어떤 디지털 전환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상당히 큰 이슈인데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디지털 포메이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를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인문계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기르게 하기 위한 어떤 조언이 있다면은 유 부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역량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뭐 코딩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문계 학생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코딩 역량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디지털적인 마인드 그리고 지금 비대면 채널에서의 어떤 마케팅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지원자분들도 금융거래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이런 것들이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라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디지털적인 마인드, 디지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한 부장님은 어떤 지원자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한 어떤 준비하는 부분을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을 조언하시고 네, 싶으십니까? 우선은 뭐 다양한 뭐 디지털 좀 새로운 신문물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익히시고 뭐 많이 해보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인문계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흐름을 다 이해를 하시고 빠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획, 시대의 흐름을 먼저 포착해서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획력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사고와 거기에 좀 더 더한다면은 뭐 요즘 쓰고 있는 언어들을 좀 더 미리 좀 배워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R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디지털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역량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 프로세스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필기는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1차 면접, 2차 면접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보통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각 증권사에서 이런 인재가 가장 좋다라는 것을 5자로 만약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으신지 먼저 미래에셋증권의 유 부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5글자로 꼭 말씀드려야 된다면 저는 직무 전문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H투자증권은 준비된 인재입니다. 증권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라고 하면 이제 금융계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화려한 어떤 성과 그리고 어떤 화려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연상이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만은 꼭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한 가지씩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의 한 부장님 이런 자소서는 이렇게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지원자들이 조금은 깔끔하게 지원서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만연체로 늘어지듯이 그 지원서를 쓰다 보면 읽는 입장에서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 글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런 점은 그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요. 네, 분명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들을 적을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지원자들이 저희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를 좀 찾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읽어보다 보면 저희 질문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지원하실 때 쓰신 답변을 그대로 복붙해서 회사명만 바꾼 듯한 인상을 주는 지원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원서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꼭 그 각 회사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좀 적어 주시는 게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자소서를 쓰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컨트롤 V, 컨트롤 C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붙을 많이 하다 보면 회사 이름도 틀리는 경우들도 간혹가다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소서 심사를 하시다가 회사 이름이 틀리면 그 부분은 보통 어떻게 바로 탈락 처리를 하는 건가요? 상당한 점수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회사 이름 틀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질문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만년체 글보다는 꼭 간결체 글을 쓰심으로써 명확하게 본인의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와 관련된 어떤 이력 사항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최근에는 중고 신입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뭐 회사를 다니다가 뭐 좀 연장자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를 뒤늦게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NH투자증권의 한 부장님께서 먼저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생자 신인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인턴 경험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타사에서 다니다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무 전문성에 있어서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 여기 우리 회사와 조직 적합성이 맞다고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의 감점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유 부장님도 그럼 같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나이에 맞는 경험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신입은 신입으로서의 강점이 있을 거고, 또 소위 이야기하는 중고 신입은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에 걸맞은 강점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나이는 많은데 경험은 신입과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이 학점과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학점이 낮은데 증권사의 어떤 자소서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미래에셋증권 유 부장님부터 학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어차피 심사라는 게 종합적인 역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학점 하나를 가지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학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에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측면은 분명 있기 때문에, 학점이 너무 낮은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교 생활에 공부 외에 다른 걸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했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한 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학점은 어떻게 NH투자증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한데요. 학점이 낮은 것은 다른 활동들로서 대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오케이가 되고, 또 하나는 너무 그 학점이 너무 높고 다른 활동이 없다면은 그 부분도 오히려는 그 부분이 충분히 자기가 어필이 된다면은 모르겠는데, 너무 좀 고시생을 저희가 증권회사는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균형 있는 학교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격증에 관련된,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많은 증권사 준비하는 지원자들은 자격증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 분야에 따라서 자격증을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의 가점은 꽤 많은 편인가요? 어떻게 유 부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워낙 전문화된 영역이다 보니까 전문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분명 역량을 어필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아니면 CFA, CFP 같은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 해당 역량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봉사활동도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봉사활동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기소개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소재가 되나요? 봉사활동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요. 다른 그 학교 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활동들은 그 지원자를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투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 참신한 자소서가 있고,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자소서가 있는데, 만약에 두 개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용적인 면에서 아주 참신하게 글을 쓰는 친구가 있고, 아주 모범적으로 준비를 해온 글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더 선호하시는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거라서 유 부장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제일 피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을 이 친구 글 잘 썼네, 뭐 이런 자소서를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자소서를 읽을 때 최대한 좀 조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자기가 했던 경험이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지원자가 학교 생활에서 이런 부분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그 역량이
저희 미래에셋증권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자소서를 좀 많이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장님, 네. 자기소개에서 인사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자기소개서가 도착을 할 텐데 실제로 다 읽어보시나요? 당연히 다 읽어봐야죠. 그 지원자분들의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읽고 있고, 저희가 그 읽기 위해서 뭐 집에 가서도 읽고요, 밤늦게 주말에도 읽고 다 읽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어학 성적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증권사에서 영어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제2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미래에셋증권 유 부장님. 네, 일단은 뭐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워낙 글로벌한 되어 있고 글로벌 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된 직무 분야에 지원을 하신다면 네이티브 수준의 어학역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 답변을 듣기도 하고요.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근무하는 지원자를 찾을 때는 현지 언어에 대한 좀 강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분명 가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언어가 이제 외국어가 필요 없는 분야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어학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증권사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무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지원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많이 갖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그러면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인사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라든지 관련 직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면접 과정에 참여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NC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당연히 그 담당 직무에서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모든 과정 다 직무 관련되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도 같은 시스템이신가요? 저희는 조금은 다른데요. 네네. 일단 입사 지원서 그러니까 서류 전형은 저희 인사팀에서 좀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업에 맡기다 보면 현업도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많이들 나눠 읽으세요. 그러면 좀 객관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상대 비교가 조금 어렵고 또 심사하는 그 읽으시는 분들마다 조금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서는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자들이 좀 힘들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읽고 있고요. 근데 면접 전형에 넘어가서는 현업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같이 면접을 하고 보는 있습니다. 것으로. 자, 그럼 인사부에 두 분 다 오래 계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떤 소개해 주실 자기소개서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 부장님. 가끔 이제 보다 보면 정말 이 친구는 그 자소서만 읽어도 너무 뛰어난 인재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뛰어나고 그만큼 준비도 열심히 했고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런 지원자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자분들은 정말 뽑고 싶다, 다른 회사에 뺏기고 싶지 않다, 그런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그 지원자들은 보면은 면접까지 보면 다 잘 보더라고요. 정말 역량이 좀 뛰어난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유 부장님께서도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자기소개서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앞에 말씀해주신 부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정말 좋은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입사하면 해야 되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준비를 너무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은 게 조심스럽긴 한데 IB에 지원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로 우리 신고서들 이제 다트 공시 사이트 보면 저희 증권 신고서들 이렇게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실제로 본인이 뭐 밸류에이션을 연습해봤다든지 뭐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기재를 해서 자기가 준비된 인재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는 지원서들을 보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특히 증권사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고민하는 게 보통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직접 영업점을 방문을 하는 것이 좋냐 안 하는 것이 좋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 증권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실제 주식 거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일단 먼저 한 부장님 네. 영업점 방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영업점 방문하는 게 좋다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뭐 가서 만나서 뭐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정도 무슨 일 하는지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나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팁들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없어도 본인의 그 색깔이 있다면은 또 오히려 또 그렇게 정형화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틀을 맞춰서 또 와버리면은 그게 또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기보다도 거기서 뭐 본인 걸로 소화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더 강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 부장님 그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지만 또 그래도 저는 지원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 주식 거래 유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 이제 증권회사가 주식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했다 안 했다는 좀 무차별할 것 같고요. 대신에 어떤 지원자든 금융거래는 누구나 다 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거래 속에서 불편함 아니면 어떤 본인만의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다면 어필하신다면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또 다시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 번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뭐 한 번 지원을 하고 작년에 지원을 하고 떨어졌는데 그럼 다시 재지원을 할 때 학생들이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 떨어졌는데 어떤 스크리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탈락했던 지원자가 다시 재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별도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에셋증권의 유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지원했던 지원자가 올해 다시 지원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또 충분히 준비하고 역량을 쌓았을 테니까요. 분명 같은 지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보려고 하고요. 근데 정말 그런 거 없이 작년에 지원했던 내용하고 뭐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동일한 내용으로 뭐 크다는 변화가 없다면 네. 어차피 비슷한 기준으로 자기소개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필터링하지 않아도 똑같이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NH투자증권의 한 부장님께서도 네, 저희도 당연히 필터링을 따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하고 있지 않아서 걱정하지 마시고 뭐 NH투자증권 다시 재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지원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필기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증권사들이 이제 필기를 많이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NH투자증권은 필기 시스템이 어떻게? 네, 저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경제력 테스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력 테스트라고 하면 어떤 게 될까요? 금융이다 보니까 금융 전공에 대해 관련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네, 객관식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저희는 따로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필기 시험 없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많은 증권사들이 일단 필기 시험은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바로 면접 전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증권사 면접을 갈 때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왜 올라가는 이제 시황이 올라갈 때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 빨간색 넥타이 그래서 빨간색이라서 빨간색 넥타이를 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면접은 학생들이 상당히 떠는 부분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면접관으로서도 많이 활동을 해보셨는데 자 면접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보시나요? 외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외모적인 부분. 외모는 그렇게보다도 좀 단정함. 아무래도 금융회사이다 보니까 단정함을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단정함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래에셋증권 유 부장님께서는 결국 이제 처음에 보게 되는 거는 외모적인 부분을 보이긴 할 텐데요. 그런 첫인상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외모적인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해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부터 미장원에 가가지고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어떤 외모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 외모나 어떤 복장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면접관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 하는 게 어떻게 한 가지씩이라도 있으시면은 NH투자증권의 한 부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통상 저희 면접을 오신 분들은 일단은 다 갖춰 입고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대면 면접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비대면 요즘 다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무 면접까지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비대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 그 직원들을 그 지원자들 다 볼 수가 없는데, 뒤에서 보여지는 화면들, 그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비대면 면접 보기 전에 그 뒤에 사물이나 그런 부분 정리하면 좋은데, 그런데 공간의 구조상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환경 설정 부분에서 뒤를 이제 막아주는, 설정을 바꿔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만 팁으로 좀 설정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화면을 네, 이제 맞습니다. 좀 전환을 네, 맞습니다. 뒤에 좀 저희가 이제 AI 면접 같은 경우도 지원서 단계에 다 있는데, 그 뒤가 너무 지저분하면 이 친구가 어떨까라는 그 감점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런데 또 면접 때 또 계속 그렇게 뒤에 뭔가 너저분하게 뭔가가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유 부장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자분들께서도 TPO에 맞춰서 다들 잘 준비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너무 비슷하게 정형화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은 많이 들긴 하지만, 이 지원자는 왜 이렇게 하고 왔지라는 경험을 저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증권사도 이제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차 면접은 보통 실무자들 면접이고 2차 면접은 이제 뭐 부장급 또는 임원급 면접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면접을 준비하는 어떤 차이점은 좀 어떤 면접에 볼 때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1차 면접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2차 면접 가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 면접의 어떤 1차 면접과 2차 면접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유 부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미래에셋증권은 실무 면접과 경영진 면접 이렇게 두 단계의 면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무 면접에서도 또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실제로 지원자들이 면접을 들어오면 이제 저희 현업 본부장님들로 구성된 면접방에서 면접을 한번 보게 되고요. 현업 팀장님들 중심으로 구성된 면접방에서 한 번 더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 면접에서 이미 본부장 면접을 보게 되고, 저희는 최고 경영자께서 꼭 모든 입사 지원 면접을 다 보시기 때문에 경영진 면접에서는 이제 저희 CEO 면접을 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 면접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본부장님들로 구성된 면접방에서는 직무 전문성도 당연히 보겠지만 인성이라든지 조직 적합성 뭐 이런 좀 종합적인 그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업 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면접방에서는 온리 직무 전문성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면접에서는 CEO께서 생각하시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 정신이나 저희 이제 항상 강조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지원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NH투자증권도 1차, 2차 면접으로 나뉘죠? 네, 1차, 2차 면접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간에 저희가 공채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반기 공채가 있고 하반기 공채가 있는데, 상당수의 직원은 상반기 공채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반기 공채 때는 1차와 2차 사이에 인턴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실무 면접과 직무 전문성을 다 보면서 뽑고 나서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지원자들의 그 역량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임원분들까지 다 하시고 2차를 보기 때문에, 그때는 역량과 조직 적합성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약간 채용 전제형 인턴, 네, 채용 연계형 인턴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턴 하면서 채용 연계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그때 좀 지금 틀리는데, 뭐 지원자들이 틀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100% 전환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일종의 전형의 한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탈락자가 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통적인 어떤 대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뭐 프레젠테이션, 뭐 토의 이런 면접들을 잘 못하게 되고 비대면 화상 면접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실제로 그렇게 면접을 진행하시다 보면 어떤 지원자들도 상당히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떤 배경화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화상 면접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미래에셋증권 유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실무 면접, 경영진 면접, 모든 면접을 비대면으로 좀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뭐 그런 회의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면접 중에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나 집에서 면접을 보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반려동물 소리가 나거나 그래서 조금 의외의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보통 면접관들이 뭐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자기소개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없냐 라는 것을 이제 시킬 때도 있고 안 시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각종 유튜브라든지 학생들의 소문들이 막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마지막 말을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보통 어떤 경우에 주로 마지막 말을 많이 시키죠? 한 부장님께서. 시간상 보다 보면은 공정하게 좀 다대다 면접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일부 뭐 지원자들끼리 좀 약간의 편차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또 그보다도 그 지원자들의 역량이 100이라면은 아직 면접에서 좀 긴장을 해서 그랬거나 해서 한 50, 60밖에 안 나와서 좀 아쉽다. 여기서 당신이 지원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면 자기 PR을 명확하게 더 해달라는 의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유부장님께서도 그렇게 마지막 말을 어떻게 자주 시키시는 편인가요? 항상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발언 기회를 지원자들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대다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그때는 미처 대답을 못 했는데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원자들이 나중에라도 미처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한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꼭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이 있으면 그걸 또 어필하는 데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미처 면접 막바지지만 앞에서 몰랐던 부분을 또 캐치해서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꼭 마지막 질문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면접을 보시면서 가장 면접관으로서 이런 지원자가 참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지원자가 있으시면은 사례가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거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직무 전문성을 다 갖추면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을 해주는 지원자들은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네. 최근 어떤 금융권에서의 채용 트렌드도 수시 채용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어떤 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시 채용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제 뽑을 채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수시 채용이 기존의 어떤 채용과의 어떤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유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희도 계속 신입 사원이든 경력 사원이든 수시 채용으로 뽑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소위 이야기하는 공채를 할 때는 어디에서 근무를 할지 알 수 없는 지원자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증권회사의 기본 소양을 갖췄다든지 좀 태도라든지 뭐 인성이라든지 이런 좀 평준화된 역량을 중심으로 뽑았다고 본다면 지금은 딱 어느 포지션에서 일할 지원자를 명확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할 거야 라는 걸 좀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려면 이런 역량이 필요해라는 것까지를 알고 준비를 하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보통 이제 면접에서 탈락했던 학생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탈락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최근의 추세 중에 일부 공기업들이라든지 어떤 금융기관 중에는 어떤 본인의 어떤 점수를 좀 공개를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도 진행이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혹시 면접 과정에서 만약 탈락을 어떤 사유라든지 아니면 점수를 앞으로 어떤 공개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NC투자증권의 한 부장님.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재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지원자들 모두 훌륭한 인재이고 면접까지 오신 분들 다 훌륭한 인재인 건 아닌데 저희가 채용하는 인원에 한정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탈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지원자가 부족해서 떨어졌다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딱 집어서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장님도 그러면 비슷하신 의견이신가요? 네, 그 최근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다라는 기사도 네네. 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자들은 어차피 다수고 그 중에서 저희는 조금 더 적합한 인재를 찾는 거다 보니까 A라는 지원자가 있고 B라는 지원자가 있을 때 A라는 지원자는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합격했고 B라는 지원자는 명확하게 탈락 이유가 있고 이걸 명쾌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수의 면접관분들이 면접을 진행했을 때 A라는 지원자가 저희 회사에 조금 더 적합한 인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는 거다 보니까 B라는 지원자가 뭐가 부족해 뭐 이거를 계량화하기는 확실히 네, 쉽지가 않다.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이시죠. 자,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워라밸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들도 직원들의 어떤 워라밸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증권사 지원하는 분들이 약간 조금 불안해하는 것은 증권사가 재직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 평균 재직 기간이 짧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래 근무하고 싶어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부장님께서 먼저 네, 말씀해 그건 주시겠습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증권업이 변동이 좀 시황이나 이런 뭐 폭락 그런 사태 겪으면서 업이 좀 힘들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저희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뭐 다니는데 그건 너무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세증권의 유 부장님께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년은 보장이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평균 근속 연수가 짧은 건 어떤 업계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차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증권회사가 국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회사를 옮기더라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타사로 이직을 해서 오히려 걱정이지, 네, 회사가 먼저 내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런 좋은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게 미래세증권 유 부장님부터 한번 우리 회사는 이런 좋은 복지 제도가 있다. 뭐 대기업 아니면 뭐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의 복지 제도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제도가 있다,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거의 15년, 16년 이상을 저희 회사 다니고 있는데 우리 회사 복지 제도가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충분히 종합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하나만 그래도 꼽아야 된다면 이제 노후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해 주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융권은 연금 지원보다는 그냥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곳인데 연금 형태로도 새로운 네, 시스템을 추가로 이제 개인연금을 납입하는 걸 회사가 일정 부분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NH투자증권의 어떤 복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 아까 시작하면서 사회자님이 취준생들이 가장 지원하고 싶은 증권사라고 좀 했는데 저희 처우나 복지 제도는 자타공인
좀 최고 수준이라고 좀 인정은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직원들에게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5일을 쓰면 안식년 휴가 5일을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 휴가를 합쳐서 3주간 가족들이 장기 해외 여행을 가면서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좀 충분한 시간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부터 아까 5년 있는데 10년 이후부터는 5년마다 장기 근속 포상금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같이 여행을 갈 때 좀 쓸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분명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금융권에서 엿봤던 복지 제도는 어떤 업권보다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제도들을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증권사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미래에셋증권의 유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지원서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요즘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원서를 읽게 되는데요. 다들 저희 때보다 훨씬 준비도 많이 하고 훨씬 뛰어난 지원자들이 많다는 생각은 늘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한정된 이제 자리를 때문에 더 많은 지원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다들 준비한 역량을 좀 제대로 잘 어필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네, 한 부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이런 지원자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취준생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많은 준비와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데 회사 여건상 다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잃지 말고 항상 채용 과정에 있어서 당당함을 가지고 면접 등 채용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이제 인사 담당자 두 분을 모시고 채용 과정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 채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래도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지원자 여러분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이번 채용 설명회가 증권사를 준비하시는 특히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잡페스티벌 증권 부분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